양산 출신 경제환경위원회 이용식 의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단상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경남도에서는 경상남도 지방시대 계획을 수립하여 도 지방시대위원회 심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저희들 이제 계획 수립 중이고 9월 말에 도지방시대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10월 초에 정부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경상남도 지방시대 계획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까? 모두가 주인되는 자치경남, 그리고 모두가 교육의 기회를 갖는 인재경남, 그리고 모두가 좋은 일자리를 얻는 성장경남, 그리고 모두가 더 나은 삶을 개척한 특화경남, 그리고 모두가 안심하고 누리는 균형경남의 5대 전략 아래 22개 핵심 과제와 68개 실천 과제가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10월에 최종 확정할 계획입니다. 경상남도에서는 2차 공공기관 이전과 기회발전 특구 지정을 위해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 도에서는 올해 1월에 전담팀을 구성해서 26개 타겟기관을 선정하여 유치활동을 추진 중에 있고, 우리 도의 전략산업이라든지 지역적 특성과 기이전 공공기관과의 관련성을 고려해서 최근까지 7개 공공기관을 방문해 유치활동을 전개한 바 있으며 지속적으로 기관 방문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기회발전 특구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차례의 시군조사에서 9개 시군에서 11개소의 수요를 확인했고, 이달부터 2차 컨설팅을 통해서 사업계획 등을 구체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경상남도 지방시대 계획은 시군과의 충분한 교감을 통해 수립되었습니까? 우리 도에서는 현재 시군 의견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 10월 최종 제출 시까지 시군과 충실하게 소통하고 중앙정부와 도정의 정책 방향 부합하는 시군의 계획들은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차 공공기관 이전이나 경남도가 운영 중인 지방 공공기관 이전을 계획할 때 동부 경남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실장님, 지사님의 이러한 약속이 경상남도 지방시대 계획에 구체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까? 15대 프로젝트 중 컨텐츠 산업타운, 액화수소 클러스터, 트라이포트 배우물리도시, 그리고 김해 공공의료원, 나노융합 국가산단 2단계 사업, 그리고 국립산림레포츠센터, 양산 수목원 등과 부산, 양산, 울산 광역철도, 그리고 상북, 웅산 도로 등 인프라 구축 사업들이 이번 지방시대 계획에도 반영될 예정입니다. 중부 및 서부 경남과 비교할 수 있는 동부 경남만의 주력 산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동부 경남의 주력 산업은 의료 바이오 헬스, 수소, 미래차, 나노 부품 소재, 첨단 부품 소재 등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동부 경남 발전 계획 발표에는 의료 바이오 헬스 산업이 빠져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번 도에서 마련한 동부 경남 발전 계획은 동부 경남 3개시 김해, 밀양, 양산의 특색에 맞게, 그리고 3개시에서 희망하고 수건 사업 등을 중심으로 그런 의견을 감안해서 5개씩의 선도 프로젝트를 중심으로만 발표했습니다. 의료 바이오 헬스 산업은 양산 부산대 병원과 건설 중인 천연물 안전관리원이 중심인 양산 지역과 그리고 김해 의생명산업진흥원을 중심으로 하는 김해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15개 선도 프로젝트 외에 동부 경남 전체 사업에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동부 경남에도 중부, 서부 경남에 버금가는 핵심 공공기관 이전이나 정책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경상남도 전체 역량을 모아 준비하고 있는 정책은 무엇입니까? 내년도 상반기에 정부 예비 타당성 조사 신청을 위해서 현재 연구기획 용역을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양산시는 양산 부산대 병원과 연계한 의료 분야 산업과 광융합 산업 육성을 위한 광섬유 기반 고정밀 계측 센서 개발 기반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다중 영상 융합 진단 치료기기 개발 기반 구축 사업과 우주 항공 방산용 실란트 소재 초격차 기술 개발 사업 등 여러 사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동부 경남의 행정적 경제적 발전을 위해서는 지사님이 언급하신 2차 공공기관 이전과 기회발전 특구 지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부 경남 지역의 주력 산업과 입지 조건 등을 고려해서 정부 계획에 따른 공공기관 2차 이전과 기회발전 특구 지정 등을 저희들이 정부 계획과 연계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동부 경남의 주력 산업은 의료 바이오 헬스 산업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하게 되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지난 7월 19일 때마침 바이오 경제 2.0 추진 방향을 발표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2030년까지 세계 1위 바이오 의약품 제조국 도약을 목표로 바이오 신소재 산업 육성, 그리고 친환경 바이오 에너지 상용화, 그리고 디지털 바이오 혁신 생태계 조성 등의 추진 방향을 담고 있습니다. 바이오 경제 2.0과 기회발전 특구의 목적은 유사하여 연계와 접목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회발전 특구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앵커 기업이 중요합니다. 지방정부와 기업 간 투자 협약 체결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바이오 산업을 포함한 잠재 투자 기업을 대상으로 시군과 협력해서 투자 유치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경남 바이오메디컬 혁신벨트는 어떤 사업입니까? 천연물 소재, 의료 데이터, 첨단 의료기, 정밀 의료 등 분야별 기술을 연계해서 기술 개발이라든지 실증 그리고 제조 인프라 등을 구축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다른 광역지자체의 2차 공공기관의 이전과 기회발전 특구 유치 전략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기회발전 특구 지정과 관련해서 주요 시도별 유치 전략과 분야에 대한 동향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이전이나 기회발전 특구 등에 대해서 저희들이 뒤처지지 않도록 다른 시도의 동향을 지속적으로 살피면서 저희들도 착실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네, 민간기업 유치를 위해 우리 경상남도에서 추진하는 혁신적인 행정 지원이 있다면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대규모 투자 기업에 대한 특별 지원과 사업장 부지 매입비, 무이자 융자 지원 확대, 그리고 관광 등 서비스 산업 분야의 지원을 신설을 하였습니다. 특히 대규모 투자 기업에 대해서는 조례에서 정한 범위를 초과한 특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여 기업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전략을 담고 있으며 기금으로 지원하는 부지 매입비 융자 지원도 무이자 시행으로 타 지자체와 달리 파격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도정 관련된 마지막 질문은 박완수 지사님께 드리겠습니다. 지사님, 단상 앞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회발전 특구 지정 및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위한 도정 방향과 지사님의 대응 전략은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또 시군과 이렇게 긴밀하게 협조해서 앵커 기업을 시군별로 특성화에 맞는 앵커 기업을 유치해서 내년 기회발전 특구에 우리 도가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생각입니다. 예. 다음은 도시주택국장님 단상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경상남도는 도시재생 사업으로 큰 성과를 내는 광역지자체였습니다. 경상남도에서만 추진했던 도시재생 스타트업 사업은 중앙정부와 타 지자체로부터 호평을 받아왔습니다. 이번 정부의 도시재생 사업은 지난 정부와 비교하여 정책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이번 정부에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성과 제고를 위해서 기존 7개 사업 유행을 경제재생, 지역 특화 재생 등 4개로 통폐합해서 현재 공모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경상남도에 선정된 도시재생 사업은 몇 개이고 지원된 예산은 얼마입니까? 우리 17개 시도 중에서 저희들이 경기도를 빼고 저희들이 경남이 두 번째로 공모 사업에 많이 선정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18개 시군에 총 54개소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국도비를 포함해서 총 8,397억 원을 확보한 그런 상황입니다. 네. 전략계획과 활성계획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예산은 얼마입니까? 18개 시군 138개소 중에서 45개소가 시군비 69억 원을 투입해서 현재 완료를 했고 지금 나머지가 93개소가 남아 있습니다. 네, 계획 수립과 사업 시행을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입하였는데 예산 투입 대비 목표를 달성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국토부에서 평가를 한 결과 특별히 문제는 지적된 사항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목표는 현재 달성한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고요. 현재 근데 56개소 중에서 현재 지금 4개소만 완료가 되었습니다. 52개소는 지금 계속 추진 중에 있다 보니까 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이 돼야 최종 목표 달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가 도시재생 사업을 선도했음에도 경기도처럼 자체 재원을 마련하여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진행 중인 사업이 어느 정도 완료되는 시점에 저희들이 또 그간 추진했던 스타트업 이런 사업을 해서 사업의 필요성이 좀 파악이 된다 하면은 저희들이 자체 재원을 마련을 해서 한 번 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보도록 그래야겠습니다. 도시재생 사업의 재정은 어떠한 방식으로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사업 공모에 선정이 되면 국토교통부에서 하는 균특보조금하고 도비나 시군비 매칭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매칭 비율은 국비가 60%고 도비가 8%, 시군비가 32%가 되겠습니다. 도시재생 사업은 선정에만 집중하고 운영이나 지속성은 좀 소홀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도시재생 청년 매니저를 양성해서
공동이용시설 홍보 마케팅도 지원을 하고 주민이 운영하는 그 공동이용시설에 대해서 운영 역량을 또 강화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 경남연구원에서도 도시재생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용역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통해서 저희들이 사업이 완료된 지역에 대해서 사후관리 체계를 저희들이 구축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동부 경남의 주력 산업을 의료 바이오 산업으로 설정하여 경남의 핵심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발전 계획을 수립할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양산 쪽에도 지난번에 그 양산대학교 유휴부지에 부산대학교 유휴부지에 양산에 있는 부산대학교 유휴부지에 캐나다 기업들이 몇 개 기업이 와가지고 입지를 검색하고 하고 이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일단 이번에 정부가 바이오 경제 2.0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와 함께 우리 도가 정부의 지원을 많이 받고 양산 김해 지역에 그 바이오 생명 쪽의 인프라가 좀 많이 확충되도록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농정국장님 단상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 가축 방역관은 2022년 기준 단 40명이 부족합니다. 또한 2022년 수의직 임용 평균 경쟁률은 0.43대 1로 수의직 정원 확보는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국장님, 이 문제를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 우선 미달 현상은 지금 매년 채용 계획에 따라서 이렇게 모집을 하고 있지만 지난해부터 급격히 미달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22년도에는 42명 채용 계획에 8명이 응시하고 또 올해는 31명 계획에 3명이 이렇게 응시를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부족 인원은 날로 이제 늘어가는 그런 추세이고 또 미달로 인해서 가축 방역과 축산물 위생 관련 업무 공백이 우려되고 또 업무는 가중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수의직은 어떤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까? 가축 전염병 예방과 관련해서 가축 방역 업무와 그다음에 축산물 위생 관련해서 도축 검사라든지 그리고 축산식품의 검사, 위생 점검, 질병 진단, 병성 감정, 살처분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의직 업무는 전문성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전문성이 필요한 수의직 업무를 누가 어떻게 수행하고 있습니까? 수의직 공무원뿐 아니라 저소 계획 검진과 같은 거는 이미 민간에 이양해서 그 민간의 공수의사가 위탁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또 민간 가축 방역관과 그리고 또 도축 검사관을 위촉해서 민간 인력을 일부 또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역 행정 업무나 그다음에 예산 업무 관련해서는 또 부족분을 복수직렬을 배치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의직 처우에 대한 개선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국장님, 대책을 마련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추진될 수 있고 기간은 얼마나 소요되겠습니까? 저희들은 내년에 동부지소 이전 대책을 현재 강구 중에 있습니다. 있고 사무와 실무가 가능한 적정 건물을 임대해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우선 내년에 당초 예산에 반영해서 내년에 이전을 할 계획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회 있을 때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공무원들이 우수한 공무원들이 많이 좀 지원되도록 하고 또 책임감 있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교육청 정책에 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미래교육국장님 단상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10월 본의원은 5분 자유반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거점 플랫폼 활용과 효율적 운영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본의원이 제안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와의 연계는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내일 이룸학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내일 이룸학교는 여성가족부가 주관하여 학교 밖 청소년에게 맞춤형 직업훈련을 실시하여 청소년의 성공적 사회 진출 및 자립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전국적으로 현재 18개 시도에서 12개 직업훈련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홍보를 담당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청소년 지원센터를 적극적으로 이 거버넌스를 구축을 해서 활용을 좀 했으면 좋겠고 그에 따른 필요한 예산을 좀 더
확대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교육청에서도 그 부분 관련해서 추가 예산 지원에 대한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인 검토를 해주시면. 예, 알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경남체육고등학교 관련된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교육청에서 학교 체육 기본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있습니다. 계획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학교 훈련 시설이나 학생 선수 생활 환경 개선 지원들은 학교 체육 시설 확충 사업, 기숙사, 환경 개선 사업 등으로 별도 진행하고 있으며 경남 최고 체육고등학교는 이러한 사업을 통해 여학생 기숙사 신축, 핸드볼 전용 경기장 신축, 남학생 기숙사 개보수 등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이상 도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